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이미지 하나를 받아와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막 세련되게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오래된 느낌이어도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심심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부분을 찾을 건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웹 부문 전체 보기를 눌러서, 매우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하나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은 티빙. 일단 잠깐 볼게요. 티빙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 똑같은 반복이라서 재미없고, 조금 넘겨서, 자, 엘루도 있고 클리덤도 있고 교원 라이프 볼까요? 음, 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하죠. 자, 여기 교원 라이프라는 페이지의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받을 수 있겠죠. 자, 받으신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 주시고, 자, 이 아이의 전체 사이즈가 몇인지,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가로값 1900에 3960이라고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사이즈는 1920인데, 자, 1900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네요. 왜 1900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을까요? 자, 웹에서 가장 기본형으로 따지자면 하나의 컬럼의 크기는 60이고 겉의 크기는 20이잖아요. 그쵸? 이 아이는 1900 나누기 80 하시는 순간 안 떨어지네요. 자, 그럼 다시 좀 계산해 볼까요?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자, 1980 곱하기 24 해볼까요? 1920이구나. 여기서 양쪽에 10 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빼기 10 빼기 10 하면 1900 딱 걸리죠. 그래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아이들은 어떤 건 1920이고 어떤 건 1900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양쪽 끝에 있는 여유 공백을 포함시켰느냐 아니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관계에서 형태에서 자, 눈금자 필요하다면 켜놓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운데 부분에 한번 슬쩍 자, 가이드라인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R 누르시면 열려 있을 거고요. 왼쪽에서부터 화면상의 정중앙까지 쓱 끄집어 당기면 자,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가이드라인이 가운데쯤 가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자석처럼 살짝 걸려요. 다시 볼게요. 쓱 가면 자, 툭 하고 걸리죠 방금? 툭, 툭 이렇게 툭 미세하게 걸림이 느껴져요. 절대 안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뉴 뷰에서 스냅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체크를 하실 거고요. 자, 일단은 무식한 방법을 한번 가이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바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부러 다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파일에서 뉴. 자, 사이즈는 웹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웹 체크해 놓고 1920 원하신다면 1920. 자, 근데 뒤에는 이미지는 1900이니까 그냥 똑같이 갈게요. 그냥 1900이라고 하고 높이 값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500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제 웹에서 아트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트보드는 반응의 웹 하기 전까지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상도 자, 애플 디바이스가 아니라면은 거의 72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RGB 컬러 확인하시고 그대로 생성 버튼 누르시면 되어요. 생성 버튼 누르시면 자, 빈 창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조금 고전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빈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자, 빈 레이어.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쉐입 툴 박스를 가지고 화면에 그려볼 겁니다. 박스는 자, 픽셀이 아니라 쉐입으로 설정하시고 필, 면의 색깔은 적당하게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선정하십시오.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그냥 툭 클릭하세요. 그러면 사이즈 물어볼 거예요. 높이 값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가로값, 컬럼하나의 크기 60픽셀 기준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0이라고 체크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이 아이는 자, 배경과 레이어, 백그라운드 컬러와 렉탱글, 방금 전에 그린 이 아이를 두 개를 같이 잡아줍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현재 자물쇠로 잠겨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Shift 눌러서 같이 잡은 얘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합니다. 두 개 같이 잡은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렬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왼쪽 누르시면 밑에 아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기준으로 왼쪽, 위를 누르면 위로 붙어버리겠죠. 자, 확인되셨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그냥 박스 하나 그려 놓고요. 적당하게. 이 박스의 크기 값은 가로 60픽셀이고 높이 값은 큰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꼭 바꿔서 이동 툴로 바꾼 다음에 현재 이 아이가 들어있는 레이어와 자, 레이어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요 파란색 내용이 들어있는 레이어와 쉬프트 밑에 레이어를 같이 잡아줍니다. 그럼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정렬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본 이동 툴을 꼭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둘의 기준으로 왼쪽 상단 버튼 눌러 보시면 위치에 맞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왼쪽에서부터 쭉 당겨서 이 파란색 도형이 있는 곳, 이곳에 갖다 대면 살짝 걸릴 겁니다. 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레이어 선택하시고 맞춰서 갖다 대면 살짝 걸리겠죠? 자, 파악되셨습니까? 자, 현재 레이어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아직은 헷갈리실 수 있으므로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근데 꼭 이 상태에서 박스를 더 만들면 현재 레이어에다 같이 그리시는 분이 계셔서 자, 아까 했던 방법대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박스를 자, 마찬가지 색깔만 다르게 해서 적당하게 색깔만 다르게 해서 화면에 클릭. 자, 거터 간격에 대한 크기는 20픽셀이므로 20이라고 쓰고 OK.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지울 거예요. 이 아이를 자, 레이어 움직이시면 이 가이드라인 있는 쪽에다가 슬쩍 갖다 대서 딱 걸리게 만들 수 있겠죠. 20픽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가이드라인을 쭉 당겨서 방금 전에 생성한 이 아이에다가 딱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그린 이 노란색 박스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딜리트 지우세요. 남겨놓고 해도 되긴 하지만, 자,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간격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냥 생성하신다면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지 않고 방금 전에 했던 요 노란색 레이어를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딱 준 다음에, 자, 두 개의 레이어를 같이 잡고 옆으로 레이어를 같이 잡고 이동 툴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Alt를 누르시면, Shift는 수평이니까 Shift와 Alt를 딱 누르고 마우스를 띄면,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가 나오죠? 자, 컨트롤도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까지 같이 누르시고 마우스 띄면 그대 왜 안 되니? 자, 컨트롤 Alt 먼저 눌러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자, 컨트롤과 Alt. 자, 컨트롤 Alt 같이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쓱 갖다 대고 마우스를 띄면 카피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Alt 같이 누르고 드래그, 자, 쉬프트 눌러서 수평 잡고 갖다 대서 마우스 띄고. 이렇게 몇 번 하셔야 될까요? 네, 24번 해야 됩니다. 자, 매우 짜증나고 승질나고 힘든 일이겠죠? 네, 귀찮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하셔야 되냐면, 일부러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빨간색 부분, 이 레이어는 지우는 것까지 찾아서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자, 60픽셀 하나 해놨고요. 20픽셀 간격만큼 안내선 그려놨어요. 가이드라인. 자,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어디로 갈 거냐면, 패널에서 우리 동영상 플레이한다 라고 써있는 마크, 실제 이름은 액션이라고 하는 패널을 꺼내셔야 해요. 액션 패널 찾으셨나요? 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의 윈도우에서 액션을 꺼내시면 됩니다. 자, 액션은 뭐 할 때 쓰는 아이일까요? 네, 움직일 때 씁니다. 근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레디 액션 하잖아요. 언제 레디 액션 해요? 촬영할 때 배우 보고 녹화하니까 움직여라고 할 때 하잖아요. 그쵸? 네. 자, 이 기능은 녹화하는 기능이에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녹화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 수행을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액션 패널에서, 자, 진행할 건데, 진행하기 전에 꼭 반드시 레이어에서 선택을 먼저 해놓으세요. 뭘 할지. 자, 모든 과정들이 다 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동 툴이고 선택해놨습니다. 자, 액션에서, 자, 위쪽에 이거는 다른 분 거고요. 얘는 기본형입니다. 둘 다 없는 곳에 그냥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요 그룹 버튼 누르시면 폴더가 생성됩니다. 뭐 여러분 편하신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자, 임의로 만들었어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를 겁니다. 이 아이를 누름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녹화가 될 거예요. 물론 한 가지 확인도 하겠죠. 자, 눌러봅니다. 누르고, 자, 지금부터 액션을 걸 겁니다. 무엇을? 웹 60이라고 하는 기능을 걸어서 처리할 겁니다. 실제로 80만큼 이동할 거니까 80이라고 쓸게요. 자, 됐죠? 이름 썼습니다. 일부러. 레코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빨간색 불 들어오죠. 웹 80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을 녹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선택한 레이어를 가지고 자,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동 툴이에요.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 복사할 거죠. 이렇게. 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선택하고 움직이기 전에 뭐 할 거냐? 컨트롤 Alt 누르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Shift 수평이죠. 얼마만큼? 80픽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를 띱니다. 카피 됐죠? 자, 이만큼 뭔가 한 거예요. 정지. 정지. 레이어 다시 선택해 버리시면 안 돼요. 정지 버튼을 딱 누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카피 커런트 레이어. 여러분들은 UI를 그대로 옮기는 거에 대한 기능을 녹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선택해 놓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어느 레이어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레이어를 가지고 뭐 하는 거? 80픽셀만큼 움직이는 것만 기록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만?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몇 번? 28번. 아, 22개 했으니까 22번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하시면 짜라란 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최초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된다. 녹화를 하고 그냥 재생만 누르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상태에서 이 레이어들이 너무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G 그룹으로 사용하셔도 관계없는데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쉐입이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선택하고 키보드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자, 전부 다 선택했죠? 선택한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라. 단축키 뭘까요? 네, 컨트롤 숫자 2인가요? 네, 영문 2입니다. 누르시면 쉐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른 쉐입이 아닌 아이랑 합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가 되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즉슨 쉽게 말하자면 뭐냐 직접 선택 툴로 아래에 있는 부분만 따로 잡아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는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T 해서 늘려도 해당 이미지는 절대 깨지지 않는 형태로 늘릴 수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 아이를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딱 해놓고 나 얘 레이어는 고정만 시킬 거니까 잠궈 놓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 가져와서 올려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혹시 너무 빨랐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냥 컨트롤 T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쭉 내리시면 그대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이미지였다면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분을 늘리면 이건 이미지가 깨지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쉐입, 즉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도 깨지지 않고 어차피 세로로 길게 처리되는 아이이므로 문제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당연히 엔터 누르면 되고요. 현재는 이 이미지 자체를 저렇게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반투명한 아이로 써야 되니까 선택한 레이어를 오퍼시티, 투명도를 낮춰서 여러분 편하신 투명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단 레이어를 건들지 않으실 거라면 잠글 거고요. 이름도 저는 뭐 그리드라고 쓰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한번 레이어를 합치신 다음에는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시다면
그룹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긴 하는데, 자, 매번 이렇게 세팅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올라오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는데,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일단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메뉴 뷰에 쭉 내려가시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이드라인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 지워졌죠? 자, 이 그리드라는 레이어를 끄고,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메뉴 뷰에서 쭉 내려가시면 뉴 가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뉴 가이드라고 하는 아이는 CS 몇 버전부터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CS4, 5, 6 정도까지 제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 뉴 가이드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어요. 호리존털은 가로선을 말하는 거고요. 버티컬은 세로선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60픽셀만큼이잖아요. 60, 오케이. 그 다음에 몇이에요? 다시 뉴 가이드 눌러서 20만큼 더 움직인 거니까 80, 오케이. 그럼 80에서 60만큼 또 움직이는 거니까 다시 뉴 가이드에서, 자, 80 더하기 60 하면 답 뭐죠? 네, 탭 한 140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눌러서 160 하시면 되는데, 이걸 몇 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24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되죠. 자, 두 줄씩이니까. 아, 이건 나 못해 먹겠어. 자, 그러니 클리어 다시 하고, CC 버전이 나오면서 이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뉴 가이드 레이아웃이에요. 뉴 가이드 레이아웃. 자, 하나는 세로선, 하나는 가로선을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체크해 볼까요? 커터 사이 간격을 20개, 20픽셀, 20픽셀 간격으로 2개 나눠놨죠? 그럼 저는 몇 개? 24개 해볼까요? 다 했네요? 네. 만약에 이게 1920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 10픽셀씩 안으로 들어와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진이라는 나이를 left 10, right 1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했던 혹시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얘를 눌러서 제거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용하면 로우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은, 자, 몇 줄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이 값을 30픽셀 간격으로 나는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쭈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매우 많은 선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하시는 아이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일단 로우는 하지 않고, 자, 오케이 하시면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 켠 것과 아닌 것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쓰기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아까 받으신 이미지를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교원 라이프 컨트롤 C에서 그냥 그대로 컨트롤 V 하시고 가져오셔도 되죠. 자, 그러시면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가이드라인 자체를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으니까, 자, 확인하시면서,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쭉 좌우로 훑어보시고요. 이대로 완벽하게 다 되어 있으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대로 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또는 60에 20이라고 하는 아이가 꼭 100% 고정은 아니에요. 회사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아이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 맞는 게 좀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새로 밑에 깔아 놓는 게 아니라 따로 빼놓고 보시고 레이어 짜세요 라고 하고 싶으나, 자,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는 과정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짜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우선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냥 없이. 자, 가이드라인을 등분하는 거, 일러스트레이터처럼 n등분하는 요령만 일단 먼저 보시고 클리어, 완전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클리어해서 날리시고, 자, 뭐 할 거냐면, 자, 지금부터 하실 기능은 각 영역별로 대략적인 느낌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만큼 하나의 파트일 거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하나의 파트일 거다. 요만큼이 하나의 파트일 거다 라고 해서 각각의 파트가 보이시죠? 네, 그 파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눈금자를 쭉 내려와서 각각 매치를 시키십시오. 쭉쭉. 자, 드래그해서 딱 맞추시는 거예요. 이때 그냥 당겨오시면 절대 안 돼요. 꼭 반드시 키보드에 Shift 눌러서 소수점을 없애셔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대하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Shift 누르고 움직이시면 정수로 딱 맞게 배치할 수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하실 때 제가 얘기 드렸죠. 절대로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 개념을 이제 써먹기 시작할 겁니다. 자, 드래그, 쉬프트, 배치. 드래그, 쉬프트, 배치. 자, 또 드래그, 쉬프트, 배치. 계속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왼쪽과 오른쪽도 맞춰볼까요? 왼쪽에서 드래그, 쉬프트해서 배치하시고, 자, 딱 맞기 어려운 것 같군요. 자, 조절해서 딱. 오른쪽도, 자, 어딜까요? 자, 여긴 것 같으니까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딱 맞춰서. 자, 해보면 좌우가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딱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룬다면 위에 로고와 내비게이션 메뉴가 들어있는 이 부분까지 맞춰주시는 게 사실상은 제일 좋겠죠.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90픽셀로 체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을 하기 전에 밑에 보시면 공간이 좀 남네요. 요만큼 필요 없죠. 자,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앞전의 기능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크롭 툴을 가지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이미 밑에 가이드라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래쪽 가이드라인 살짝 잡아요. 위쪽도 필요하시면 가이드라인 쉬프트 눌러서 잡아요. 전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작 부위와 끝나는 부위를 양쪽 잡아줍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크롭 툴을 딱 누르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위 아래를 맞춰서 잡아줍니다. 크롭 툴 선택만 하시면, 그리고 엔터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줄어들어서 배치가 되겠죠.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 분매 공간이 있는 이 상태에서 크롭 툴을 누르시면 내가 직접 이렇게 줄여서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끝에를 딱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가이드라인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영역으로 왼쪽 상단 부분을 하나 잡아줍니다. 끝나는 부분 오른쪽 하단을 슬쩍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시작과
끝을 잡을 수 있겠죠. 시작과 끝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롭 툴을 딱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요 두 군데 사이를 픽스 시켜가지고 영역을 잡아버려요. 띡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단축키 아닌 단축키로 쓰기도 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 Alt를 딱 누르면 상단의 메뉴로 가요. 이 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가 I잖아요. 그리고 크롭이 P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누르면 자동으로 잘라서 틱 하고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Alt IP 이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자,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편한 단축키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자, 실제로 가이드라인으로 상단, 광고, 밑에 내용, 회원 혜택, 서비스, 뭐 해서 큰 덩어리들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분리한 건 아니고 하나의 레이어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툴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은 사실 나누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상단 이 부분만 잡고 이 부분을 우리는 로고와 전체 내비게이션을 같이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헤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영역만큼을 컨트롤 J 레이어로 카피를 할 거고요. 자, 이자 카피를 할 거고 이 아이를 카피한 상태에서 컨트롤 G 그룹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헤더라고 주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헤더 뭐 그냥 한 삐지라고 그냥 일단 임의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자, 이만큼 카피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영역 툴 가지고 헤더만큼을 딱 드래그해요. 가이드라인 잡았으니까 딱 맞춰 잡을 거 아니에요. 선택한 레이어에서 선택한 만큼만 카피하는 방법. 단축키 뭐죠? 네, 컨트롤 J 누르시면 그만큼만 카피하겠죠. 그러면 위에만 따로 뺍니다. 되셨습니까? 자,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거 가죠. 자, 일단은 텍스트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영역. 자, 밑에 있는 얘까지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여기까지. 자, 꽃까지 하겠습니다. 벚꽃 같은데 얘까지 하겠습니다. 영역으로 자, 이 헤더가 포함된 부분도 광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이만큼을 잡아서 컨트롤 J로 레이어 카피 하셔야겠죠? 네, 헤더만 현재 그룹이에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광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광고는 태그상으로 보자면 그냥 섹션이라는 파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름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한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광고 영역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얘도 그룹 하겠습니다. 컨트롤 G. 자, 나중에 영문으로 바꾸더라도 한글로 쓸게요. 광고 영역. 자, 정확하게는 메인 광고 영역. 된 것 같고요. 자, 헤더 따로, 광고 영역 따로. 이때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자, 뭐 큰 불편 없이 지우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약간의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지워볼까요? 영역 툴로 한 요 중간쯤 살짝 잡으면 같은 노란색이죠? 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카피 하시고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컨트롤 T 해서
바로 잡은 영역을 늘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자,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영역 툴을 가지고 이 아래쪽 요만큼만 살짝 잡아요. 살짝 잡은 다음에 레이어 카피는 컨트롤 J죠. 카피했어요. 이 아이를 어디까지? 이 위에까지 컨트롤 T 눌러서 그대로 늘립니다. 따로 늘렸어요. 자, 늘리면 이 글씨에 있는 부분을 뭐 하겠어요? 가려지게 되겠죠. 그대로 뭐 하면 될까요? 두 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겠죠.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영역으로 일부를 잡은 상태에서 카피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T에서 다이렉트로 늘려버리셔도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헤더 안 지워졌어요? 있어요. 헤더와 그 밑에 광고. 자, 두 개 파트를 만드신 겁니다. 헤더, 광고. 그럼 이제 위에 거 두 개는 했어요. 자, 위에 있는 요 헤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웹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지운 거예요. 왜냐면 이 헤더의 이 노란색 부분은 분명히 투명한 부분일 테니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얘겠죠. 얘를 어떻게 해요? 영역 툴로 그만큼 딱 잡아요.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레이어 카피 하는 거예요. 컨트롤 J. 당장은 이거 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뭐 합니까? 그룹 시켜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메뉴. 메뉴 하면 되지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나요? 근데 얘만 메뉴가 아니라 얘도 메뉴잖아요. 어떻게요? 아이콘. 아이콘 메뉴. 서브 메뉴. 뭐가 더 나오세요? 메인 메뉴. 그럼 얘는 무슨 메뉴예요? 아, 얘 사이드 메뉴예요? 아, 얘가 사이드 메뉴예요? 얘가 메인 메뉴고? 아, 메뉴. 자, 일단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 아이는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자리에 그대로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 아이다 라고 해서 전체라는 뜻으로 글로벌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얘가 전체 메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현재 페이지 내부에서만 쓰이는 메뉴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얘기하신 대로 뭐 서브 메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서브 메뉴는 말 그대로 진짜 보조 역할만 하는 메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현재 내용에서 일부, 즉 로컬 내비게이션, LNB라고 얘기를 하죠. 로컬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개념, 글로벌이라는 개념, 뭐 이런 식으로 꼭 그걸로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뭐 글로벌이나 로컬 이런 단어들은 세미나 같은 데서도 가면 그런 식 얘기를 하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자, 그냥 통째로 쓸게요. 로컬 내비게이션 이렇게 쓸게요. 자, 띄어쓰기 없이 일단 쓰겠습니다. 한글 영어 구분하진 않겠습니다만 띄어쓰기는 일단 안 쓸게요. 나중에 다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회원 혜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일단은 뭐 양쪽 옆에 있기는 하지만 통으로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통으로 잡아서 이만큼을 컨트롤 J 떠내고, 자, 레이어를 카피해 놓고 영역만큼 이 아이를 다시 컨트롤 G 그룹 시켜 놓고 레이어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베네피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끝났으니까 이제 그 밑에 거 여기 서비스 안내 부분이겠죠.
또 영역을 잡아요. 띡 잡고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J 하고 자, 레이어를 계속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것만 자꾸 카피를 하겠죠. 자, 요 광고 부분을 광고인지 서비스인지 하여튼 예 했습니다. 그룹 하고요. 그룹의 이름은 또 얘는 뭘로 할까요? 서비스.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볼까요? 자, 라이프 신청하기? 네, 한국말이 안 되네. 칭찬하기. 자, 영역 잡고 다시 또 레이어 카피합니다. 자, 그럼 얘는 또 그룹 하고요. 레이어 이름 또 뭘로 하죠? 얘는? 굿. 짧고 좋네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내려가겠습니다. 영역 또 잡고 카피한 다음에 다시 그룹을 짓고 자, 얘 이름 뭐예요? 회사 소개 응? 컴퍼니 인포 오케이. 자, 컴퍼니 인포 썼습니다. 자, 그럼 밑에 쭉 봤더니 이용약관 개인정보 뭐 회사 주소 있습니다. 얘는 뭘 하죠? 부터 네. 자, 부터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전체 큰 덩어리로 놓고 봤을 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름을 살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혹시 이름 정리가 안 되셨다면 자, 지금부터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더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에 대한 파트 이름인데 헤더 그러면 그때 ER로 끝난 시 거기에 뭐 라임을 맞춘다든가 랩을 하듯이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이름이 조금씩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러 이렇게 바꿔요. 각 파트의 영역 박스로 구분된다. 큰 박스로 구분한다 라고 해서 저는 첫 번째 영역을 헤드 박스 이렇게 써요. 일부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아이 광고 메인 광고니까 뭐 흔히 말해서 메인 애드 박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애드 박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 광고 영역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이 부분을 뭐 애드버 박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뷰 박스라고 하든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뷰라고 이름을 지은 건 제가 그냥 짓는 건데 내가 보고자 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뷰 박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에요. 자, 저랑 똑같이 이름 안 지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는 언더바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카멜 케이스 방식으로 썼습니다. 자,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일단 큰 덩어리니까 통일시키는 게 낫겠죠. 그럼 자,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조금 줄여서 뭐 로컬 내비 박스 한다던가 더 줄이면 뭐 LNB 박스 이렇게 한다던가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LNB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로컬 내비 박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컬 NAV로 할까요? NAVI로 할까요? 그냥 NAV까지만 해요. 알겠습니다. NAV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자,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혜택. 뭐 고민할 거 없이 베네핏이면 베네핏 박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에 관련된 영역이니까 뭐 서비스 박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다른 데랑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원하신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원 라이프 칭찬하기 그럼 뭐예요? 그럼 굿 박스 하면 되겠네. 자,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바꿀까요?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 회사 소개와 라이프 소식 다양한 내용들을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인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컴퍼니 인포 박스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어차피 회사 관련된 거면 인포 박스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 있는 라임을 맞춰가지고 자, 풋 박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헤더부터 풋박스까지, 헤드박스부터 풋박스까지 일단 가장 큰 범위다 라고 해서 형태를 맞춰 놨고요. 그래서 설정이 조금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이런 걸 플렉스했다고 하죠. 자, 재미없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